지금 이 영상을 클릭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야, 서울은 계속 오른다는데 여기는 언제쯤 움직이지? 아, 나 이 검단에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잘 산 거 맞겠지? 반대로 검단에 집을 알아보고 있는 분들이라면 나 이거 괜히 늦게 들어가서 이 고점 잡은 거 아니야? 이 언론에서 계속 규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검단은 괜찮겠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인천 검단 신도시의 부동산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큰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신다면 검단 신도시 보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증감률을 보면 실거래가를 활용해서 이렇게 추출한 데이터입니다. 전세가 같은 경우는 24년 하반기부터 상승률이 낮아지는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상반기에 상승폭이 커지면서 현재 전세 가격 상승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매매가의 경우는 24년 하반기부터는 약 보합세로 흘러오다가 11월에 상승폭이 올라오면서 다시 상승으로 지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나로 지표를 보는데 저는 또 여기서 검단을 또 쪼개서 한번 살펴봅니다. 이렇게 말이죠.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는 원당동과 당하동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원당동 같은 경우는 검단 신도시에 가장 처음 생긴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검단 신도시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당하동 같은 경우는 원당동 그 아래 위치하고 있는 단지들인데요. 결국 원당동이 움직이면 당하동이 뒤따라 움직이는 흐름이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로동에 있는데 불로동 같은 경우는 현재 입주가 얼마 안 됐고 아직 전매 제한 기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제외를 했고요. 어쨌든 이렇게 검단 신도시는 세 구역으로 나눠진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원당동부터 보면 매매 가격은 24년 하반기에 살짝 주춤했다가 지금 살짝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매매가보다 더 상승세가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하동 같은 경우는 지금 매매가 기준으로 원당동보다 더 오래 많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세 가격도 원당동 못지않게 지금 상승세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현재 원당동과 당하동 모두 다 전세 가격이 오히려 매매가보다 상승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매매 가격은 원당동보다 당하동이 좀 더 강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거래량으로 이제 상황을 살펴보면 이 금월이 의미하는 거는 12월 18일 기준 집계된 11월 거래량이고, 1개월 전은 11월 18일 기준 집계된 10월 거래량, 그리고 2개월 전은 10월 18일 기준 집계된 9월 거래량, 이런 식으로 각 시점별로 거래량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렇게 비교하기 위해서 만든 지표고요. 결국 지금 보시면 11월 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10월보다 좋았고, 12월 상황을 보면 12월 상황은 11월보다 거래량이 감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지금 11월보다 12월장은 약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신고율을 보면 거의 반 정도 집계가 됐는데 이 정도 추세면 12월 거래량은 11월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11월보다 12월이 좀 약세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황을 볼 때 또 한 가지 보고 있는 지표가 거래량 비율입니다. 이거는 상승거래 비율과 하락거래 비율을 제가 실거래가로 추출한 지표인데 11월 달에 55% 상승거래 비율이 나타나면서 11월에 확 올라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12월은 집계 중이기 때문에 늦진 않았습니다. 아마 12월은 살짝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왜냐면 거래량이 줄어들면 통상적으로 상승거래 비율도 좀 많이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게 만약에 이 60%대 다가온다면 다시 검단 신도시 시장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모니터링 하면서 제 유료 서비스 구독자분들께 매번 이렇게 모니터링 한 결과를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이 검단 신도시가 흘러갈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국 오를 수밖에 없다, 이거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저는 전세 가격을 뽑았는데요. 제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이렇게 설정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따라가는가,
두 번째는 전세 가격이 정체 후 하락하는가. 이 두 가지 요건을 가지고 저는 시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도 전세 가격을 가지고 이 시장 방향성을 저는 결정을 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왜 전세 가격을 가지고 이렇게 방향성을 설정을 하냐면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차트는 공급과 앞으로 나오는 입주 물량과 그리고 전세 수급 지수 그리고 전세 매물수를 한 차트에 나타낸 지표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상관관계가 보이실 겁니다. 보면 연두색은 인천의 입주 물량인데 입주 물량이 내려가면 전세 수급이 내려가고 입주 물량이 올라가면 전세 수급도 올라가는 걸 여러분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주 물량이 높아지면 전세 매물과 전세 수급 지수도 같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그리고 입주 물량이 적어지면 이 전세 수급과 전세 매물이 내려가는 걸 여러분들이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왜 이거를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행 지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선행 지표라고 하는 게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공급 지표밖에 없습니다. 즉 입주 물량을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예측할 수 있고 선행으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나머지는 다 후행 지표고 공급 지표만이 선행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공급은 이미 지금 28년대까지 입주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방향성이 어떤가요? 인천이 현재 공급 물량이 적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모든 전문가가 공급 물량은 적다는 걸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에서도 이걸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급 대책에서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급으로 방향성이 어떤가요? 정해졌잖아요. 이게 따라가는 게 정해졌으면 전세 가격은 어떨까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이때 좀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때 그러면 빠지겠네. 그러면 전세 매물이 올라가겠네. 전세 가격에는 분명히 타격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외는 있는데요. 이게 지금 수도권은 전체 큰 바운더리로 입주 물량을 봐야 되는데 현재 수도권 전체가 입주 물량이 완전 적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적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이동하기 때문에 그만큼 커버가 될 수 있다는 관점도 있기 때문에 이게 입주 물량이 인천이 이때쯤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시장이 하락한다. 이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상황에 가서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저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고 저는 지금 수도권 전체가 입주 물량이 2에서 3년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합쳐져서 이 높아진 입주 물량이 영향이 덜해질 거라는 이 시나리오를 더 높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입주 물량이 이렇게 높아진다는 거는 인천 내부에서는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거는 반드시 생각하고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검단 서구만 따라서 입주 물량을 보면 이때 보시면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입주 물량이 좀 많았잖아요. 이 많았던 게 결과가 이거입니다. 이렇게 정체됐잖아요. 이게 입주 물량 영향이 이렇게 입주 물량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25년 하반기도 다 지나간 시점에서 26년 상반기는 어떠냐? 입주 물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2006년 상반기는 이렇게 약 보합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세가는 지금 상승하고 있지만 입주장이 시작되면 또 이렇게 살짝 정체되거나 이렇게 상승폭이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지만 여기 또 예외가 있습니다. 인천 검단에 분양한 거는 실거주 의무가 있는 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영향 때문에 전세 가격이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건 또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요. 다만 매매 가격은 급격하게 뛰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2006년 상반기는 가격이 보합 또는 약상승으로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천 입주 물량을 봤을 때도 공급으로 인해서 전세 방향성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전세 방향성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매매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은 먼저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세 가격 상황은 어디까지 왔는데 지금 이게 맞게 가고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전세 매물 상황을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면 인천 전체적으로 보면 구별로 연수구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서구는 내려가다가 살짝 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게 늘어난 게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늘어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부평구, 남동구, 미추홀구, 중구, 계양구, 그 다음에 마지막 동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동구에 같은 경우는 현재 입주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는 상태고 입주 물량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전세 매물이 올라옵니다.
이게 입주 물량이 또 거치면 내려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를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구에 가시면 전세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다른 지역보다 수월하겠죠. 결국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시장 방향성대로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걸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다음은 전세 증감을 활용해서 또 체크를 해야겠는데, 위에서는 전세 매물이 공급을 따라가는 걸 확인했다면 이제 전세 가격이 그 공급을 따라가는지를 확인해야 될 차례인데, 지금 보시면 제가 가져온 게 전세 증감률 상황인데, 이 데이터는 저만 보고 있는 데이터인데 지금 하늘색 데이터는 전세 2년 증감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세를 2년마다 계약을 하잖아요. 지금 12월이니까 23년 12월에 계약한 사람들이 시장에 나와서 체감되는 그 전세 증감률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전세 4년 증감률은 어떻게 봐야 되냐? 2021년 12월에 계약한 사람이 이제 시장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체감되는 전세 증감률입니다. 23년 12월에 계약한 사람이 현재 느껴지는 체감은 지금 10%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즉 2년 전보다 10% 정도 올랐으니,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3억에 전세 계약을 했으면 거기에 10% 정도 얹어서 3억 3천에 얹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2년 차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너무 높다 그러면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해서 다시 2년 더 살 수 있겠죠. 반면 4년 증감차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제 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시장에 나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4년 전 대비 거의 약 8% 정도 상승 체감이 들 거고, 결국 이 사람들이 시장이 나왔을 때는 기존보다는 거주하려면 그 정도 비용을 더 지출을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보고 있는 취지는, 이게 4년 차가 전세 증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금 전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차라리 그 부담된 만큼 여기서 그냥 집을 사버리자, 이렇게까지 상황이 놓여질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지표를 제가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자, 그럼 쪽에서 보면 원당동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올라온 상황이죠. 그리고 당하동이 오히려 원당동보다 이렇게 높은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 4년 전 입주장 때 들어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재 전세 가격으로 인해서 좀 많이 피곤할 수도 있다. 엄청 생각이 많아질 타이밍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고, 이게 그 사람들이 이제 나왔을 때 그 수요가 매매, 전세, 월세를 꼭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전세 가격이 올라간 상황만큼 차라리 매매로 전환되는 수요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저는 강조를 드리는 거고, 이게 높으면 높아질수록 매매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진다. 이거를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 원인으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조금 살짝 주춤하겠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또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이 방향성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인구를 보면 지금 서구에 인구가 거의 많이 들어오고 있는 편이죠. 검단 신도시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입주를 찾는 사람들도 있고, 밀려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거주 목적으로 인천에서 올라온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현재 서구에 많이 진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구 같은 경우는 현재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제가 보는 트렌드가 검색어인데요. 검색어로 저는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 관심 갖는 사람이 이제 또 검단 신도시에 매매할 수 있는 수요가 또 있겠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제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처럼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검색을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 트렌드도 한번 살펴봅니다. 최근에 검색 트렌드가 확 올라왔죠. 그만큼 검단 신도시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검색을 하면서 이렇게 정보를 찾아보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참 뜨거웠을 때, 부동산 불장일 때, 코로나 시절 때 이런 식으로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검색어 트렌드도 여러분들이 시장 보시는 데 있어 좀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제 저는 전세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전세 시간으로 인해서 두 가지 원인으로 이 전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상반기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 입주 물량이 실거주 의무로 인해서 만약에 전세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 하면 이게 더 상승폭이 방향성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그게 실거주 의무가 없는 단지다. 제가 이건 일일이 다 확인을 안 해봤지만 어쨌든 실거주 의무가 없는 단지라면 그러면 매물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정체될 가능성이 상반기에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실거주 의무가 다 있는 단지로 알고 있어서 이렇게 상반기에 좀 더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이제 4년차 전세 상승률을 좀 부담되는 게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거의 10%까지 도달되지만 20%, 30%까지 도달된다면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매를 선택할 방향성이 좀 더 큽니다. 물론 월세로 가겠지만 지금 월세가도 올라오고 있는 추세라서 어쨌든 결국 검단 신도시를 거주를 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선택을 할 겁니다. 매매를 좀 더 전환될 가능성이 또 높겠죠. 전세가가 크게 상승한다면. 아니면 그 감당 안 되면 다른 데로 밀려나거나 이렇게 결국 이 전세 4년차 증감의 상황에 따라서 좀 더 매매 전환이 좀 더 빠르질 수 있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고, 제 예상으로는 이게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세 시간이라고 결론을 들었고 전세 가격으로 인해서 상승 방향성이 좀 더 명확해진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잘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 검단 신도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 저를 처음 보는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기존에 보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의 경우 현재 이 보이시는 것처럼 데이터로 위주로 다른 지역도 사람들에게 유료 서비스로 상황과 전망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인 경기도 상황과 서울 상황, 인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글과 톡방을 운영해서 사람들께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 상황이나 전망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 고정 댓글을 확인해서 봐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구독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를 놓치지 않고 계속 꾸준히 보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 보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실 거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